안녕하십니까? 수업 준비는 되셨는지요? 2주차 주제는 IoT라 불리는 사물 인터넷입니다. 제공된 PDF 강의 노트를 함께 준비해서 강의 영상을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먼저 지난주차에 학습한 내용을 잠시 상기해 보도록 하죠. 첫 번째 수업이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기억하고 있으리라 생각하는데요. 지난주차에는 4차 산업혁명이 어떻게 도래하였는지, 산업혁명이란 무엇이고 어떠한 변천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았고 4차 산업혁명의 개념과 주요 특징에 대해서도 알아보았었습니다. 그리고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과 4차 산업혁명 시대에 필요한 역량과 직업군에 대해서도 간략히 살펴보았었습니다. 이번 주차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 중 첫 번째 주제인 사물 인터넷에 대해 다루게 됩니다. 사물 인터넷은 영어로 Internet of Things이고 따라서 약어로 IoT라고도 불리우는데요. 먼저 1주차에 학습한 4차 산업혁명과 사물 인터넷과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고 사물 인터넷이란 무엇인지 이에 대한 기본 개념에 대해 알아볼 예정입니다. 그 다음 사물 인터넷의 주요 기술들과 주요 응용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살펴볼 예정입니다. 2주차를 학습한 후에는 4차 산업혁명과 IoT와의 관계, 그리고 IoT의 기본 개념에 관해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IoT 서비스를 가능하게 하는 주요 기술들과 IoT의 주요 응용 서비스 분야에 대해서도 설명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럼 4차 산업혁명과 사물 인터넷과의 관계와 사물 인터넷의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도록 하죠. 사물 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과 어떠한 관계가 있을까요? 이미 지난 주차 학습 내용을 통해서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다고 볼 수 있는데요. 지난 주차에는 모든 것이 상호 연결되는 초연결 사회의 중심축이 바로 사물 인터넷, Internet of Things IoT라고 했었죠. 이러한 사물 인터넷은 사물과 사람, 자동화된 시스템, 정보 자원 간의 연결성이 인터넷을 통해서 기하급수적으로 확대되면서 발생한 개념입니다. 즉 사물 인터넷은 모든 사물이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등장한 용어인데요. 여기에서 사물은 실질적인 사물뿐만 아니라 사람과 자동화된 다양한 응용 시스템, 정보 자원 등을 포함하는 포괄적인 의미를 지닙니다. 따라서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포괄적인 의미의 모든 사물을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소통하면서 유기적인 관계를 맺어가도록 하는 기술이라 정의할 수 있겠습니다. 인간의 개입 없이 유무선 통신 기술을 이용해서 상호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자율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4차 산업혁명 시대의 기반 인프라 기술인 것입니다. 이러한 초연결 사회는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리 세계의 모든 것과 눈에 보이지 않는 사이버 세계까지를 연결하는 새로운 초연결 사회를 추구하는 사이버 물리 시스템, 즉 CPS로 확장되고 있는데요. 이러한 시스템은 인터넷으로 묶여있는 가상세계 속의 사람과 사물들 뿐만 아니라 서비스와 컴퓨터를 기반으로 하는 자동화된 응용 시스템들까지도 연결해서 상호 소통하면서 지능적으로 제어되어지는 시스템을 말합니다. 이러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은 인공지능으로 자동화의 최적화를 추구하면서 4차 산업혁명의 주축들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이러한 사이버 물리 시스템이 바로 사물 인터넷과의 연결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러한 초연결성은 데이터 빅뱅 시대를 초래하고 있고 이제 모든 산업은 데이터로 통하는 시대가 되었는데요. 국제시장조사기관인 IDC에 의하면 사물 인터넷에 의해서 생성된 데이터는 2015년 10제터바이트에서 2020년에는 44제터바이트, 2025년에는 180제터바이트까지 이를 것이라 예고하고 있습니다. 180제터바이트의 데이터 양은
어느 정도의 양인지 가늠이 되시는지요? 예를 들어 설명해보면 이는 전 세계 인구 75억 기준으로 1인당 약 2400GB의 데이터를 보유하는 양입니다. 여러분이 현재 사용하고 있는 스마트폰의 용량과 비교해보면 우리가 보통 64GB나 128GB를 사용하고 있으므로 이와 비교하면 이는 엄청난 양임을 인지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사물 인터넷에 기반하여 자동화된 다양한 시스템으로부터 생성된 빅데이터는 공유 가능한 클라우드 환경에 저장이 됩니다. 클라우드는 언제 어디에서든 다양한 디바이스를 통해 데이터에 접근, 공유 가능한 공간과 인프라를 제공하는 기술이라 말할 수 있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구글 드라이브 등이 바로 클라우드 기술에 기반한 서비스입니다. 그리고 빅데이터 처리 분석에는 딥러닝, 패턴 인식과 같은 인공지능 기술이 융합되어서 산업 전반에 초지능적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이러한 구조의 시작점이 바로 사물 인터넷인 것입니다. 다시 말해 사물 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의 시작점이면서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의 기술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기술인 것입니다. 그 다음은 사물 인터넷의 기본 개념에 대해 좀 더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4차 산업혁명과의 관계를 통해서도 사물 인터넷에 대한 개념이 어느 정도 설명이 되었지만 좀 더 체계적으로 사물 인터넷과 관련된 용어들과 함께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물 인터넷은 모든 사물이 인터넷을 기반으로 상호 유기적으로 연결되면서 2010년대 초반부터 4차 산업혁명과 함께 등장한 용어입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오늘날의 인터넷은 수많은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 등을 연결해서 통신할 수 있게 하는 글로벌 네트워크 형태를 이루고 있습니다. 기기 간의 네트워크일 뿐만 아니라 사람들 간의 네트워크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인터넷을 통해 정보를 검색하고 교환하고 사람들과 소통하면서 업무를 처리하고 인터넷을 통해서 제공되는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합니다. 사물 인터넷은 기존 인터넷에 연결된 기기들 뿐만 아니라 통신이 가능한 또 다른 수많은 사물들을 네트워크에 연결시키는 것인데요. 연결된 사물은 다양한 목적으로 다른 사물들과 네트워크를 통해서 소통이 가능합니다. 사람이 데이터에 접근해서 사람이 주체가 되어 소통하는 기존 인터넷과는 달리 사물 인터넷은 사물이 데이터에 접근하여 다른 기기와 소통합니다. 사물 인터넷은 사용 목적에 따라 정의를 조금씩 달리하면서 다양하게 정의되어 사용되고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사물 인터넷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내포되어 있다고 볼 수 있는 위키백과의 정의를 통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위키백과에서는 사물 인터넷을 각종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사물, things란 우리가 일반적으로 인터넷에 연결하여 사용하는 컴퓨터, 스마트폰 뿐만 아니라 가전제품, 자동차, 의료기기, 베란다의 화분, 심지어 아기의 기저귀까지 우리가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객체들이 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동화된 다양한 종류의 응용 시스템, 예를 들면 강의 지원 시스템이나 물류 시스템 등과 같은 컴퓨터 응용 시스템들까지도 포함하는 개념으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무생물뿐만 아니라 사람, 강아지, 고양이 등과 같은 생물체도 사물 인터넷에 연결이 가능한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사물 인터넷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 센서 등이 포함된 장치나 칩 등을 생물체에 내장하거나 부착하여 사물로 인식시키는 것입니다. 실생활에서 사용하는 거의 모든 객체가 사물 인터넷의 사물이 될 수 있지만 사물 인터넷으로 연결되는 사물이 되기 위해서는 우선 물리적인 현상을 탐지하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즉 온도나 빛 등과 같은
물리적인 현상을 탐지할 수 있는 장치인 센서를 탑재해야 하고, 센서를 통해 수집한 데이터를 전송할 수 있는 기능도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는 전용선이나 와이파이, 블루투스와 같은 유무선 통신 기술을 탑재하고 자기 자신을 유일하게 인식시킬 수 있는 인터넷 프로토콜 주소, 즉 IP 주소를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IP 주소 없이 BIP 네트워크 기술을 이용하여 IP 주소를 가지고 있는 사물로 데이터를 전송하는 기능이 있어야 합니다. 즉 다른 사물과 소통할 수 있다면 사물 인터넷의 사물이 될 수 있겠습니다. 그전 TV나 냉장고에는 사물 인터넷 기능이 없었지만 요즘 출시되는 TV나 냉장고는 대부분 위에서 언급한 기능들을 탑재하여 사물 인터넷의 사물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는데요. 물론 기존 TV나 냉장고들도 IoT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허브 등에 연결해서 사물 인터넷의 사물이 될 수 있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IP 주소는 우리가 많이 사용하고 있는 택배 시스템에서 집 주소와 유사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주문한 물건이 제대로 전달되기 위해서는 집 주소와 같이 데이터가 전송되는 목적지 주소로 IP 주소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사물 인터넷에는 수십억 개 또는 그 이상의 사물들이 연결되어 있는데요. 이러한 사물들이 모두 다 인터넷에 직접 연결시키기보다는 작은 단위의 네트워크에 연결시키고 또 그 작은 단위의 네트워크들이 상호 연결되어 더 큰 단위의 네트워크들을 형성하면서 궁극적으로 거대한 사물 인터넷이 형성되는 것입니다. 사물들이 사물 인터넷에 연결되면 사람의 개입 없이도 스스로 운영될 수 있는 시스템을 생성할 수 있습니다. 각종 센서를 통해 수집된 데이터는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 다른 기기에 전송되거나 수집된 데이터를 공유하기 위해 다른 기기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연결된 기기들은 자동화된 방식으로 다른 기기들과 소통하고 연결된 네트워크를 통해서 정보와 지능을 공유하면서 주어진 작업을 자율적으로 수행하죠. 아주 간단한 IoT 사례인 자동화된 식물 농장 시스템을 예를 들어 설명해 보면 식물 농장의 적정 온도와 토양의 적정 습도량을 컴퓨터 시스템에 등록합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에 연결된 온도 센서가 측정한 온도 값을 냉방 시스템에 전달하고 냉방 시스템은 전달된 온도에 따라서 냉방 시스템을 자동으로 작동시킵니다. 그리고 습도 센서는 습도를 측정해서 분무 시스템으로 전달하고 분무 시스템은 전달된 습도량에 따라서 분무 시스템을 자동으로 작동시키는 것이 사물 인터넷의 간단한 사례입니다. 이와 같이 연결된 사물들이 사람의 개입 없이 스스로 운용될 수 있는 시스템이 생성되는 것인데요. IoT에 연결된 기기들이 스스로 수많은 반복을 거치면서 더 스마트해집니다. 이를 자가 수정이라 하는데요. 여기에서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은 초창기 사물 인터넷은 사람의 관여를 완전히 배제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습니다. 그러나 현재는 사람들의 관여 여부는 그렇게 중요한 관점으로 두지 않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사람도 사물의 한 유형으로 사물 인터넷 서비스 구성에 참여할 수 있고 사람의 관여가 때에 따라서는 중요한 역할을 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이번에는 사물 인터넷 서비스가 이루어지는 과정을 119 자동 화재 신고 서비스 시스템을 통해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연결 기능과 통신 기능을 갖춘 근거리 무선 통신 장치인 비콘과 함께 이산화탄소와 연기, 온도 등을 측정할 수 있는 센서들을 집안에 설치하고 실내 환경을 감지하도록 한 다음에 이상 수치가 발생하면 119에 자동으로 긴급 문자를 발송해서 소방차가 출동할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서비스가 바로 사물 인터넷 서비스의 한 사례입니다. 이러한 사물 인터넷의 개념은 이제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물리 세계의 모든 것과 사이버 세계, 가상 세계의 사물들까지를 그리고
다양한 정보 자원과 서비스, 자동화된 응용 시스템들까지를 연결하여 소통하는 총체적인 인프라 구조로 진화되어 가고 있는데요. 여기에 인공지능 기술이 연계되고 다양한 기술들이 융합되어 지능형 서비스 제공을 위한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로 진화되어 가고 있는 것이죠. 앞에서도 언급하였듯이 이러한 사물 인터넷의 개념들은 4차 산업혁명의 변화와 함께 앞으로도 계속 진화되어 갈 것이라 생각합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제4차 산업혁명과 사물 인터넷과의 관계와 사물 인터넷의 기본 개념에 대해 살펴보았습니다. 여기에서 소개한 내용은 가장 기본적인 내용만 소개하였는데요. 사물 인터넷은 훨씬 복잡하고 많은 개념들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내용들은 사물 인터넷 심화 강좌를 통해 학습할 수 있겠습니다. 학습 내용을 정리해보면 사물 인터넷은 4차 산업혁명을 이끄는 핵심 기술들의 시작점이면서 동시에 4차 산업혁명의 기반 인프라 기술이고 4차 산업혁명의 핵심 기술인 빅데이터, 클라우드, 인공지능 등의 기술들과 밀접하게 관계가 있는 기술입니다. 그리고 사물 인터넷은 사물의 센서와 통신 기능 등을 내장하여 인터넷에 연결하는 기술이라 정의할 수 있습니다. 즉 사물 인터넷은 인터넷을 기반으로 사물들을 연결하여 정보를 교환하고 상호 소통하면서 유기적이고 지능적인 관계를 맺어가도록 하는 기술이라 말할 수 있습니다. 이제 사물 인터넷은 실세계뿐만 아니라 가상세계의 사물들까지를 상호 연결하여 소통하는 정보 시스템뿐만 아니라 다양한 서비스, 응용 시스템 및 정보 자원까지를 연결하여 소통하는 4차 산업혁명의 초연결성을 이루는 총체적인 인프라 구조 개념으로 진화되고 있습니다. 이제 사물 인터넷의 개념이 어느 정도 정립이 되셨는지요? 강의 노트와 소개된 동영상 자료를 통해 다시 한번 사물 인터넷의 개념에 대해 정립해 보시길 바랍니다. 다음 차시에는 사물 인터넷의 주요 기술들과 주요 응용 서비스 분야에 대해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어서 2주차 학습을 완료하시기 권합니다.